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봄 3월에서 5월 사이 약 2천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미국에서 약 200만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10배가량의 규모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봄 약 2천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CDC 로버트 레드피드 국장은 지난 3, 4, 5월 사이에 미국에서 실제로 2천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미국은 약 200만 건의 확진 사례를 확인했지만 10분의 1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7월에 들어서자 신규 확진 환자는 다시 폭증하고 있고 7월 중순인 현재 월도미터의 오늘 오후 3시 1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351만 7,402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8,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6만 5,488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465명의 신규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14일 오후 2시 50분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내 신규 확진 환자는 3,39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8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12만 3,963명, 누적 사망자는 3,054명입니다. 카운티별로는 귀네 카운티의 확진 환자 11,882명, 사망자 187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11,354명, 사망자 327명,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 8,784명, 사망자 1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폭증하면서 최소 27개 주가 추가적인 경제 재개 계획을 중지한 가운데 일부 주는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인 13일 식당, 바, 영화관, 박물관 등 영업장을 다시 봉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카운티에서는 헬스장과 종교시설 그리고 미용실도 봉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누적 확진 환자는 33만 6,508명, 누적 사망자는 7,101명입니다. 뉴멕시코주와 오리건주는 식당 내 식사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5,291명, 누적 사망자는 548명, 오리건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438명, 누적 사망자는 237명입니다. 한편 뉴욕주엔 긴급 보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주에서 여행 제한 지역으로 정한 22개 주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공항에서 개인정보와 여행 계획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조에 불응할 경우 $2,000의 벌금과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2만 9,044명, 누적 사망자는 3만 2,461명입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생존력과 지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켜고 밀폐된 시원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에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 습도와 온도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개는 길게 5일까지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면 실내가 건조해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이동하며 확산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방역당국은 밀집된 실내에서 생활할 때 실내를 2시간마다 환기할 것,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온라인 수업만을 수강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는데요. 해당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하버드와 MIT가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이르면서 해당 지침은 폐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논란이 발생했던 이민세관 단속국 ICE 지침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침은 온라인 수업만을 수강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해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위주의 가을학기 계획을 발표했던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는 해당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약 17개 주와 200개 이상의 대학교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등의 대기업들이 두 대학교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학들과 연방정부 간의 소송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던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오늘인 14일 오후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 6일에 발표되었던 아이스의 지침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수업만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아이스의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수업 재개 의지와 연관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학교 수익에 유학생의 비중이 큰 만큼 대학교들이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교 측은 아이스의 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버드, MIT 외에도 많은 대학과 주가 최소 7개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학생들은 해당 지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 change.org에 개설된 한 서명운동에서는 약 13만 개 이상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아이스의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유학생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스 측은 아직 해당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오늘 오후 노크로스 경찰 측에 마스크 1000장과 폴리 장갑 100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인철 한인회장은 카운티 경찰이나 관공서에는 마스크 등 여러 물품을 전달한 경우가 있었으나 정작 한인회관이 위치한 노크로스 시 경찰 측에는 관계를 맺지 못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계 증진과 상호 협조 측면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가지고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크로스 경찰은 한인사회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스크와 장갑 등을 경찰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연합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차기 회장은 현 이사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지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선관위는 제16대 회장을 역임한 신현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이근수, 이기붕, 신철수, 김성문 등 전임 회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차기 회장 등록 기간은 8월 3일부터 22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치르는 회장 선출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회장 관련 최병일 현 이사장은 출마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협의회 차기 회장은 9월 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단독이면 인준을 거치게 되며 경선의 경우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총회 날짜는 9월 12일로 잠정 결정됐으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